결국 사람과 돈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뭐 시에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잘 좀 유치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좀 남겨주시고 갔으면. 우리 간부 공직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또 오늘 계획 이런 것들이 서구에 집중적으로 있는 것도 이런 인구와 면적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저도 사실 10개 군구가 있습니다만 아마 서구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분구 전에 24. 하지만 이제 10년 전에 비해서는 재정 자립도가 많이 낮아져서 그 당시에는 1인 공무원 1인당 주민 숫자는 450명대를 많고 아이들이 11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아이들 숫자가 이 사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구청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에서 관심 갖고 지원해 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통해서 주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어떤 행정체제 개편 인건비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점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서구 전체로 보면 장애인 복지관이 위치가 검단구가 됩니다. 그러려면 인구 40만에 서구시키겠다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국장께서 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제 당초에 연인공원 특례 사업으로 이제 그 진출입로에 대한 부정부가 절반을 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시 사업이고 시주 시점까지 도로가 완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건 사실은 어떻게 계십니까? 저희도 원하시는 만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태에서 지금 1인당 그 주민 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서구 지금 낙태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개 구의회가 새롭게 출범을 하니까 의원들 3명씩. 네. 전체 구의는 몇 명이죠? 저희 이제 원래 이렇게 다치고에서 가장 많죠. 옛날에 공가 6명이 되는데 앞으로 뭐 최소적으로 7명 이상은 되겠죠. 일단은 행정체제 개편에 시장님께서 요구를 펴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만큼 또 이제 시에 대한 책임이나 시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거기 원민들이 가장 지방의원이다 보니까 피부로 받는 것들은 주민들한테 가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사실 시에서 시장님께서 메시지를 내서 그거에 대한 이해도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기존의 업무를 보지 않았던 분들이 장애되게 된다면 지역에 이런 아주 중대한 문제 또 시민들이 생각 그리고 정말 이렇게 변화의 중심에 있는 서구가 잘 되는데 뭔가 많은 변화, 변곡적 그리고 폭발적인 속에 지금 뜯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땅 속에서 진행돼서 잘 모르지만 7호선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어디로 갈지 모를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냐는 이제 이 빛나는 과거를 딛고 더 멋진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시장. 오늘 시장님 서구를 방문하신 것을 기념해서 기념사진 촬영. 좋아요. 괜찮아요. 저 중요하지 않아. 자, 열심히 찍어주시고요. 맞나요? 예. 자, 플래카드도 준비가 되어 있군요.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사진을 찍고 있네요. 자, 이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천의 중심 하면 서구, 대한민국의 중심 그러면 인천과 서해구 그러면 여러분은 환히 웃으면서 인천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 인천과 서해구! 네, 여러분 뜨거운 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얘기 드릴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먼저 서구 하면은 논란이 계속되는 게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그동안의 피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올해부터 수도권 매립지에는 모든 일반 폐기물 반입은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일반 폐기물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각된 재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지금 그 수송도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이 없습니다. 하루에 20, 30대밖에 없고 사실상 매립지는 이제 종료 수순으로 가고 대체 매립지 2곳이 응모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소각제조차도 이제 글로 가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는 이제 다 해결을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제 이 매립지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로 만들어가기 위한 거대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수도권 매립지가요. 제가 김포 군수할 때 30여 년 전에 검단면 시절부터 이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처음에 631만 평이었어요. 이게 여의도의 7배입니다. 매립지. 네, 근데 그동안 아라뱃길 나가고 해서 한 500여만 평 지금 되는데 이 모두가 다 인천시로 돌아옵니다. 이미 200만 평은 인천시에서 이양받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아마 서구의 놀라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보물단지로 바뀌게 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루원 복합청사가 올 4월에 개청을 합니다. 그동안 조금 지체가 됐는데 이 루원 청사가 되면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 또 상당히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인천 로봇랜드 이거는 뭐냐면 지금 로봇 타워가 있는데 로봇 문제가 앞으로 매우 중요해요. 여기에 로봇 산업이 집적화돼 갖고 2028년 다 완공이 되는 로봇 랜드가 준공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서구의 변화는 역시 분구죠.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서구는 서해구하고 검단구하고 분구가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죠. 검단 주민들은 검단에서 모든 업무를 편의를 제공받고 행정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또 서구는 서해구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서해구로 이름을 바꾸냐면은 그 대도시들이 보통 명칭이 중구다, 동구다, 서구다, 남구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지역의 정체성이 없는 거죠. 인구가 많으니까 행정 편의적으로 나눴을 뿐이에요. 서구는 인천만 있습니까? 대전도 서구 있고 광주도 있던가요? 그거는 뭐 독립적인 정부로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인천은 이제 서해구, 검단구뿐만 아니라 동구와 중구가 통합돼서 제물포구가 되고 영종이 분구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방위 명칭구가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의 대도시는 딱 인천이 하나입니다. 서울도 중구가 있잖아요. 이제 인천이 그런 도시가 돼요. 방위 명칭구가 하나도 없어요. 올 7월 1일부터는 남동구 방위 명칭 아닙니까? 그러는데 남동구의 동자는 동력 동자가 아닙니다. 고을 동자예요. 그래서 인천시가 이런 지방 행정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가장 선도적인 입장이 된다. 그건 인천 전체고요. 이제 검단이 분구가 됨으로써 이 서구는 그야말로 또 다른 새로운 행정 체제하에서 미래로 도약하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시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현장을 방문한 곳이 서구거든요. 지난 연말 연초도 정말 많이 왔어요. 그 왜냐면 서구의 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서구의 일들이 전부 인천의 대표적인 일들이에요. 최근에 변화만 말씀드릴까요? 1월 5일 날 개통한 거 있죠? 네, 청라하늘대교. 청라하늘대교가 1월 5일 날 개통을 해서 지금 한 3만 5천 대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청라하늘대교는 인천시 도로입니다.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는 국가도로입니다. 이 청라하늘은 인천시 도로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건립하고 인천시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인천답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 자체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이렇게 주탑에 이렇게 문자로 딱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명품이 탄생을 하는 거죠. 이 주탑 위에 184.2m 위에다가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전망대가 설치돼서 이제 그 주탑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가서 관람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명물이 될 것이고 이것은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해상 교량 최고 높이 전망대가 바로 청라하늘대교 전망대예요. 근데 아직은 그 오픈을 안 했습니다. 3월 중순경에 문을 엽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 최고 높이의 전망대고 그래서 이걸 좀 아주 멋지게 전망대를 관람할 수도 있겠지만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미리 약간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엣지워크라고 해서 그 둘레를 한 바퀴 이게 도는 겁니다. 그 도는데 좀 심장이 약한 분들은 좀 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데 같으면 이제 유리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요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걸 도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안전은 확실하게 보장을 합니다. 여기다 줄을 매서 다 줄을 대 가지고 뭐 이렇게 위험하진 않게 하지만은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그거 한 5분이면 되냐고 내가 했더니 저도 아직은 안 올라가 봤는데 거의 30분 걸려요. 왜냐면 무서워서 이제 바다를 못. 그러니까 심장이 약한 분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아주 명물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요금을 한 뭐 6만 원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 인천 시민은 50%만 받습니다. 그래갖고선 이 세계적인 명물 전망대가 이제 곧 문을 연다. 이것도 이제 서구의 자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GTX-DE. 지금 GTX-B는 착공이 돼서 한창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송도에서 출발해서 서울에서 저 청량리 마석 하는 거는 2030년 준공인데 서울까지 30분 걸리고 DE 노선이 확정됐는데 이것은 전부 다 바로 서구를 통과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고 저 김포에서 출발하고 검단을 거쳐서 DE 노선이 바로 그러니까 이 서구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가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뭐 7호선 청라 연장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호선 청라 연장은 당초 내년도에 다 개통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게 이제 서구에 그 청라 스타필드 이게 생기고 하면서 역사를 2개를 더 추가하는 바람에 내년도에 5개 역사는 다 개통을 하고 그거는 1, 2년 늦어집니다. 추가역은 이렇게 7호선, 2호선이 연장되고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가 지금 지하를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뭐 경인대로 인천대로 일반화하니까 잘 몰라요. 경인고속도로가 전부 지하화가 되는 겁니다. 이건 사업이 확정돼서 이제 인천에 이게 큰 원도심 발전을 가로막았던 고속도로는 전부 지하로 들어가요. 그래서 1단계 구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함께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경인전철 지하화인데 이건 확정은 안 됐는데 2년 동안 지금 이것을 정부하고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 도시철도 지하화법이 통과가 되고 경인전철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인천시의 입장을 정부하고 협의해서 조만간에 확정이 되면은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가 모두 지하로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서구에도 뭐 가정동을 중심으로 한 성남동 이런이 일대 혁신적인 변화가 오고 지상부는 뭐 공원 녹지라든가 일반 도로라든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제가 그 스타필드 청라를 또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이게요, 지금 문학경기장 야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야구장으로 안 쓰고 내후년부터 2028년 개막전을 바로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이 돔구장인데 단순하게 야구장이 아니라 여기 스타필드, 쇼핑몰, 대형 쇼핑몰, 호텔에서 야구를 관람하면서 하고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의 돔구장과 쇼핑몰과 호텔이 결합된 건물인데 지금 다 분석을 해서 연간 방문객을 2,5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건축물이 지금 많이 졌어요. 이게 스타필드 돔구장이 들어오고 서울 아산 청라병원이 작년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여기는 하버드대 의학연구소하고 카이스트가 같이 의학연구소가 들어오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합의료센터가 바로 서구에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타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금융타운이 지금 많이 들어왔고 올해까지 하면 모든 본사가 다 들어옵니다. 하나금융타운이 바로 그 일대 들어오고 인천 K컨텐츠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대한민국이 K컬처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인천에 곳곳에 많은 이런 시설이 있는데 바로 K컨 문화공간, 그 다음에 주거지, 그 다음에 여기 호텔,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K컨랜드가 바로 서구에 들어오는 것을 이미 2차례에 걸쳐 제가 미국도 갔다 오고 협약을 해서 K컨랜드가 야심차게 추진되면 이 일대에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여기 소개되지 않은 일들이 워낙에 많아요. 여기 뭐 예를 들어 시티타워, 이거 그동안에 서울항공청하고 협의를 해서 높이 문제는 어느 정도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티타워가 들어서고 일대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청라 하늘대교 개통이 이제 출발점이에요. 이 일대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가자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워낙에 많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행복마을 가꿈 사업이라든가 청라 커널웨이 그리고 뭐 정원 휴게시설 치매안심센터 전통시장 이런 지역 단위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공통점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더 참고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구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고 인천의 대표적인 것이 다 여기에 있다 보니까 정말 저로서는 이 인천의 꿈을 바로 서구에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것이 바로 인천의 미래가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인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중복이 됩니다. 청라 하늘대교가 개통되고 인천발 GTX는 얘기했고 인천발 KTX는 뭐냐면 올해 개통이 됩니다. 인천발 KTX는 바로 이제 서울 광명 가지 않고 인천에서 KTX가 출발해서 대전까지 1시간, 대구, 광주 1시간 반, 그 다음에 부산까지 2시간요. 이게 이제 올 말에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지와 말씀드렸고 7호선 청라현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이제 곧 이거를 발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철도 1호선, 2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지금 남북측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도시철도 3호선을 추진합니다. 이건 순환선입니다. 순환선인데 우선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경제성이 조금 미흡해요. 그래서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나왔는데 1단계를 서부 축선을 먼저 합니다. 그게 제1사업이에요. 인천시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1번이에요. 그게 뭐냐면 검단, 청라, 그 다음에 동인천을 이어서 송도 연결되는 게 도시철도 3호선 1단계 구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이 아까 저출생 문제 극복한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외로움 문제예요. 외로움 문제.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고도 경제 성장을 하고 발전했지만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행복 지수는 매우 낮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독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해요. 인천시만 해도 1인 가구가 32.5%예요. 세 집 중에 하나는 혼자 살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인천은 좀 낮은 거예요. 나라 전체는 더 높아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혼자 산다고 해서 꼭 불행은 아니죠. 그런데 또 둘이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죠. 실질적으로 외로움 문제, 고독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대한민국의 고독사 사망자가 약 4,000명입니다. 고독사라는 거는 뭡니까? 이게 뭐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돌아가신지 모르는 거예요. 며칠 뒤에 발견되기도 하고. 이런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인천만 해도 고독사 사망자가 약 260명 됩니다. 연에. 그래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을 인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나가는데 이 외로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들에게 뭔가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자립할 수 있는 이 외로움 돌봄국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어르신들 문제 치매 전담형 요양병원 설치를 올해 2곳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서구에는 아산병원이 들어오고 송도에는 세브란스 병원이 들어옵니다. 이 송도 세브란스 병원도 똑같이 800베드가 이르는 대형 병원이 지금 한참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미래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 인천이 바이오 의약품 세계 1위 도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착공을 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송도에 그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클러스터 해가지고 세계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생산 1위 도시가 인천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키워나가고, 그 다음에 이 서구에는 로봇, 그 다음에 앞으로 AI, 드론, MRO 이런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 나가는데 지금 경제자유국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강화남단에 경제자유국을 지정을 하는 걸 정부하고 지금 최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곧 아마 완성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강화남단까지 다 경제자유국이 지정되고 영종까지 다리를 놓게 되고, 이런 것이 미래 성장 동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축제나 이런 부분은 제가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문화와 체육, 이것이 일상이 되는 사회가 돼야 돼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파크 골프장이 지금 굉장히 파크 골프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300억을 투입해갖고 171호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제일 많습니다. 우선 수도권 메리츠에 72호를 비롯해서 서구에 중점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넓기 때문에, 그래서 파크 골프장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만들어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도권 메리츠 생활평균은 다 얘기했고요. 부평의 경우는 굴포천 생태하천을 지금 완전히 30년 만에 복원이 돼가지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연탄에 콘크리트 구조물 다 철거하고 이제 자연 친화적인 물이 흐르는 그런 생태 복원을 했어요. 앞으로 여기 공촌천, 나진포천, 그리고 저 승기천과 장수천, 이 5대 하천을 모두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바이오 이런 부분은 말씀드렸고, 행정체제 개편은 2군 9구 체제로 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제일포는 동구와 중구가 통합돼서 제일포 르네상스를 열어가고, 그 동인천 있지 않습니까? 동인천 지난해 말부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송현자유시장, 양키시장부터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인천에서 배다리까지가 모두가 다 철거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일포 르네상스의 출발점이 되고, 내양 18부두가 개방돼서 개발 사업이 확정돼서 약 6천억이 투입돼 갖고 이제 제일포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이제 인천에 유치가 돼서 2028년도까지 개원을 합니다. 엊그저께는 또 거기다 더해서 해사법원 인천이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지금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나머지 절차만 하면 해사법원도 인천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 등 이런 일들입니다. 제가 그냥 드릴 말씀은 많고 시간은 제약돼서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런 마음입니다. 마부정제라는 말을 지금 얘기했는데, 올해가 말의 해 아닙니까? 말의 해. 말처럼 달려나가는데, 이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 하는 뜻이 마부정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이런 인천시입니다.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인천시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대도시가 인천시입니다. 경제 성장률 1위 도시가 인천입니다. 이런 우리의 여세를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것이 마부정제입니다. 특히 서구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강범숙 청장님이 추진해온 많은 일들, 이런 부분들이 예서 멈출 수는 없다. 그래서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도시 인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장과 전 공직자가 심기일전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각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과 공무원만 갖고 될까요? 우리 시민들이 바로 마부정제의 심정으로 우리 인천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신다면은 우리는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비전을 설정했는데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새해 아침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복을 드리는 걸로 인사를 드립니다. 복 드린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죠? 근데 제가 이름이 복이 있어요. 그죠? 정복이에요, 정복. 근데 정이 사실 바를 정자를 쓰는데 오라는 뜻도 있어요, 정이. 그래서 그 오복은 뭐냐면 건강해야죠.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유롭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 일하면서 살아야죠. 그 다음에 인복이 필요해요. 사람의 행복은 사실은 인복하고 굉장히 관련돼 있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하고 인연이 돼요. 자매하고 인연이 돼요. 사회 나와서 직장에서 친구에서 지역에서 다 여러분의 인연이에요. 인연. 그 인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인복은 주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 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이 솟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오복을 드리는 거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놔주십시오. 이제 버튼에 손만 올려놓으세요. 누르시면 안 되는데 놀린 상태에서 제가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제가 보입니까?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고 행복이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2000년은 경원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Worry Broadcasting System, Incheon.